호일룬 네. 본인이 맨유의 로얄티를 굉장히 좀 정신 못 차렸어. 야 루카쿠도 인테르로 왔어 맨유에서. 이 새끼 뭐 돼? (2025년 6월 9일) 월요일입니다. 15시 0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템퍼 SL 스타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상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신두영이 네이션스리그 우승을 하면서 네. 호날두 2회 우승. 짜릿하더라고요. 포르투갈이 우승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짜릿했다 이런 네네. 느낌이 들고, 저는 그 경기 보면서 호날두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진 않다. 이제 40살이니까. 아무래도 저랑 동갑이잖아요. 근데 골을 이 정도로 꼬박꼬박 넣어주면 네. 할 말은 없는 거 아닌가. 토너먼트 레벨에서도 이번에 골을, 사실 그 이전에 호날두가 월드컵에서 토너먼트 활약이 좀 너무 저조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토너먼트에서도 꼬박꼬박 골을 넣었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 보면서 풀백들이 조금 더 받쳐주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아직은 그래도 그런 게 이번 대회에서 좀 나왔던 것 같고, 사실 네이션스 리그를 이제 각 나라에서 뭐 유로나 아니면 월드컵만큼 그렇게 막 집중해서 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긴 하죠. 오히려 조금 더 실험적인 걸 좀 시도해보고, 아 우리 팀이 방향성이 앞으로 이런 쪽 이런 거 한번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시험해볼까,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4강 이상 하면 이제 또 달라지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포르투갈이 굉장히 좀 잘 된 것 같고 네, 마르티네스 감독이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제가 항상 이라고 욕하는 감독인데 야 우승했어. 예,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결승전 보면서 느낀 게 데라푸엔테보다 훨 낫다. 오. 네, 선수 교체 타이밍도 그렇고, 아하. 데라푸엔테는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그럼 추후에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로베르토 그렇게요. 마르티네즈를 네. 아니, 원하진 않습니다. 아 예. 왜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 상대적인 거잖아요. 데라푸엔테보다 잘하면 다 데리고 갑니까? 그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포르투갈 전반전 1대2였거든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데라푸엔테가 빠르게 대처만 했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였어요. 이거는 연장전도 가지 말고 승부차기도 가지 말았어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냥 90분에 끝냈어야 된다. 네. 하지만은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서 결국은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다가 확실히 풀백들의 차이가 너무 커. 뭐 누누 멘데스라거나 누누 멘데스 이 노래지. 경기 최고의 선수입니다. 야말이 굉장히 좀 고생을 했습니다. 야말이 고생한 건 야말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뒤에 민계사가 이게 수비 위치를 이따위로 잡어.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와, 민계사. 진짜 놀랬어. 네. 아니 누누 멘데스에게 뚫렸을 때 야말이 바로 쫓아가지 않고 봐요. 왜냐면은 바르셀로나에서는 야말이 뚫렸을 경우 뒤에 쿤데가 그 있으니까. 코스를 막고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코스에서 나가 있어. 코스 이탈자. 그리고 뒤늦게 쫓아와요. 그 느린 속도로. 민계사가 바르셀로나에 계속 있었으면 잘 맞았을 텐데. 그 약간 호흡이 맞으니까. 그렇죠. 예. 아니 제가 제라르 마르틴 얘기할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이 선수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의 문제지. 열심히는 하고 있다.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 능력 안에서는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민계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는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고 전술적으로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풀이 크지는 않는 거야. 왜냐면은 반사 속도 자체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너무 느려. 대표팀에 부상자가 없다라는 전제 아래 그 오른쪽 사이드백은 스페인은 누구와 원래 봐야 정상인가요? 카르바알이죠. 카르바알이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으니까 네. 내년 월드컵에도 문제 없이 부상이 없다면 나가겠죠? 근데 모르죠. 카르바알이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 네. 어느 정도 폼을 폼인지는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왼쪽에 발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포르투갈하고 경기 보면서 느낀 건데, 풀백들의 차이가 너무 크고 스페인이 풀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윙어에게 공격을 맡겨요. 어차피 그러니까 니코에게 맡기고 라민 야말에게 맡겨요. 네. 그런데 저쪽 풀백들이 너무나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1대1 대결에서 우위를 많이 가져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 같은 경기력을 경기 끝까지 끌고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이거에 대해서는 데라푸엔테 감독이 생각을 해야 되고, 데라푸엔테 감독도 선수 교체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스코 투입시킨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패드리를 너무 빨리 뺀 거 아닌가? 이 생각은 갖고 있어요. 중원 장악을 전반전에 그 정도로 잘했는데 후반전에는 중원 장악을 못해요. 그러면서 포르투갈에게 완전히 분위기를 내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데라푸엔테 감독에게 너무나 실망을 했고, 포르투갈은 우승할 만하다. 그러면
내년에 모두 다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호날두의 포르투갈과 메시 아르헨티나가 어느 팀이 월드컵에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르헨티나요. 아르헨티나. 형은 아르헨티나. 영주 형은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 뭐 아직 지금은 시간이 많이 아르헨티나죠. 남았지만 지금 여전히 아르헨티나가 네. 강력하다. 아르헨티나는 위닝 멘탈리티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두 개 나라, 즉 메시와 호날두 뭐 이거 알 수 없지만 예상을 해보면 두 개 나라에서 우승 가능성, 그러니까 우승이 나올 가능성도 꽤 있지 않나요? 아르헨티나는 우승 강력한 조건 중 하나고, 당연히 있죠. 네, 뭐 우승 프랑스, 후보인데. 스페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아르헨티나도 풀백이 좋진 않아요. 네. 근데 그쪽 팀은 정말 위닝 멘탈리티가 자리 잡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스페인이 무너지듯이 네. 무너질 때는 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 메시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음. 근데 이번에 포르투갈 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호날두 보고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호날두 전에 포르투갈 대표팀 강했습니다. 근데 결승 간 적 있나요? 없어요. 없죠. 피구 루이 코스타 그 골든 제너레이션이라고 했을 네. 때도 결과적으로는 항상 프랑스한테 무너진다거나 우리가 그랬죠. 얘기하는 게 우승을 에우제비오 못했죠. 시절에 어. 그 월드컵 4강 얘기하고 예. 골든 제네레이션 시절에 유로 4강 얘기하고 근데 결승 간 적이 없어요. 18살에 호날두가 대표팀에 등장한 이후에 12년 동안 이 팀을 우승을 3번 시켰습니다. 그리고 A매치에서 138골 넣었어요. 네이션스 리그는 뭐 뺀다 하더라도 유로 우승 일단 유로 네. 우승이 크니까. 근데 이게 또 보면 호날두도 결국 월드컵만 월드컵이죠. 있으면 월드컵이죠. 월드컵만 있으면 걔도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내년 월드컵이 욕심이 당연히 날 거예요. 네. 무조건 아마 출전을 하려고 할 거고.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좀 월드컵이라는 어렵긴 게 항상 해. 따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메시도 월드컵 전에는 평가 절하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월드컵이 없잖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월드컵을 땀과 동시에 이제 누구도 메시에게 태클을 걸 수 없는 것처럼 호날두도 만약 내년에 포르투갈이랑 우승을 한다. 그러면 뭐 사실 철진한 얘기긴 합니다만 다시 메우대전에 불을 땡기지 않을까. 그 마지막 불꽃이죠. 그쵸. 마지막 매우 대전이 되겠죠. 네. 아마 둘 다 뭐 그거를 위해서 뛰는 건 아니겠지만 노리고 있겠죠. 지금 아르헨티나 전력이라면 한 번 더 우승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우승에 않고. 도전해 볼만 하죠. 포르투갈도 다 노려야죠. 지금 멤버들이 꽤 괜찮아서 네. 한번 해보자라는 네. 생각을 할 거고. 네, 월드컵 2연패가 진짜 쉽지 않은데 월드컵 2연패는 그렇죠. 거의 없지 않나요? 없죠. 옛날에 이탈리아가 한 번 하고 34년, 38년. 네. 그게 너무 옛날이라. 그 예전이고. 브라우스도 좋고. 펠레가 3번 했죠. 월드컵 네. 3번. 펠레도 연달아 한 번 연달 했죠. 한번 하기가 연달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했다가 이제 건너뛰고 다시 그다음에 또 하고. 그다음에 다시 했죠. 네이션스 리그가 비교적 주목을 덜 받는 대회라 할지라도 어쨌든 국가대표 핵심 경기 중에 하나는 맞으니까 호날두의 우승이 내년 월드컵에 이 호날두의 어떤 그 마지막 그 불꽃 태우는데 기름을 그냥 확 클럽 월드컵을 되게 뛰고 싶었지만 지금 못 나가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이션스 리그 우승하면서 아직 모르죠. 뭐 급하게 그렇긴 또 합니다. 급하게 계약해서 갈 수도. 그렇긴 예. 합니다. 자, 그럼 사우디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시몬 인자기 감독이 아릴랄에 부임을 하고 그리고 아직 오피셜은 안 떴죠, 키부. 네, 오피셜까지는 안 떴습니다. 근데 근데 뭐 아마 조만간 이 뜨겠죠? 방송이 나갈 때는 네. 뜨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일단 키부 인테르 찬우 형 얘기는 이렇게 본격화되고 난 이후에는 아직 저희 채널에서는 다룬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파브레가스 얘기가 조금 나오다가 바로 이제 키부로 전환이 돼서 이제 오피셜 직전입니다. 거의 그 계약은 거의 다 완료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코칭 스텝 이제 선임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 합되게 되면 이제 발표가 날 것 같고 좀 약간 리스크가 있죠. 키부가 이제 인테르 유스팀을 좀 오랫동안 맡았었고 그래서 나름 이제 유스팀에서 성과를 냈어요. 근데 인테르 유스팀은 항상 성적은 나옵니다. 유스끼리 할 때는. 예. 근데 뭐 그 선수들이 이제 1군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기도 했었고 오히려 딴 팀 가가지고 조금 잘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파르마에 부임하게 됐죠. 지난 시즌 중도에 부임을 했는데 파르마 원래 이제 페키아 감독이 되게 오랫동안 팀을 뭐 나름 괜찮게 이끌고 있었는데 한 3년 정도 했을 거예요. 나름 괜찮게 이끌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좀 많이 어려워서 그래서 결국 이제 페키아 감독이 잘리고 그리고 이제 키부가 중간에 부임을 했는데 보면 어쨌든 강등권에 있었던 팀을 살려놓은 건 맞죠. 어쨌든 잔류를 시켰으니까. 예, 그리고 13경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10경기는 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나름. 예. 무승부가 엄청 많잖아. 많긴 하지만 많긴 어쨌든, 하지만 어쨌든 네. 지지 지지는 않은 않았다. 거는 뭐 인정이니까. 예. 그러니까 강등권에 있는 팀들은 승점 한 점 한 점이 소중하긴 하니까 그건 맞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괜찮고 그 다음에 승리했던 팀들도 뭐 유벤투스 같은 팀도 잡았고 인테르한테는 2대 0으로 지고 있다 2대 2 동점 만들어 그것도 무승부 어쨌든 네. 승점 따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 뭔가 가능성은 좀 있구나. 인데 그러나 샘플이 너무 적다. 그럼 약간 불안하게 보는 시선이 좀 인테르 팬들 사이에 많겠네요. 불안하죠. 당연히. 엄청 불안하죠. 그러니까 완전 스타 신인 감독의 탄생이거나 아니면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나.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게 그러니까 도박수에 가깝다고 보여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팀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냥 지금 이거는 약간 그런 거에 가깝죠. 아 이제 이 팀은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완전히. 된다는 그런 거에 가깝고 만약에 다음 내년 시즌에도 만약에 우승을 노리겠다면 키부를 선임하지는 않았겠죠. 그 약간 그 절충안이 약간 파브레가스였던 것 같은데. 약간. 파브레가스는 또 저 꼬모 쪽에서 빼오기가 쉽지 않죠. 돈으로는 안 돼요 인테르가. 거기 돈이 많은 꼬모한테. 팀이라. 참 언제부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파브레가스 쪽에도 이게 확실한 얘기를 안 해줬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인테르가 제시할 수 있는 당근이 크질 않으니까 파브레가스 입장에서도 인테르 입장에서는 파브레가스를 선임할 수 있겠지만 파브레가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건 리스크가 크잖아요. 크죠. 자기 꼬모 지금까지 잘 이끌어와서 네. 이제 막 유럽에서 주목하는 감독이 됐어. 물론 여기서 스텝업하면 좋겠지만 인테르라는 팀이 보니까 전임 감독이 해놓은 게 너무 많아. 꽤 크죠. 네. 챔결 2번에 리그 우승 한번 아니 땄고. 근데 너무 비교 대상이 네. 크니까 그러니까 가는 게 부담 그 자체잖아요. 자기도 부담이 될 수밖에 아주 없어. 간단히 그게. 얘기해서 펩이 바이언에서 성공했다고 봐요, 실패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보죠. 왜냐면은 그 전임 감독이 반반이죠, 반반. 하이키스인데 트래블을 했잖아. 트래블을 네, 했잖아. 그러니까 펩도 저건 실패지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코모에서 있는 게 안전빵이죠. 그렇죠. 그리고 꼬모에서는 그리고 꼬모는 돈도 많이 써주겠다고 원하는 선수 있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입해줄게. 돈도 많이 써주겠다는데 인텔은 그건 아니거든요. 인테르가 사실 파브레가스에게 뭔가를 주려면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러기는 쉽지 않고. 연봉이야 뭐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겠지. 그러니까 왜냐 파브레가스 감독이 감독 경력이 긴 건 아니기 때문에 연봉이 비싸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졸라 부른 거 아닙니까? 그건 맞출 수 예. 있어요. 그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인텔은 거지 팀은 아니야. 돈이 없어서 그렇지. 예. 그게 그 말인가? 하여튼 네. 예. 파브레가스 감독이 온다는 거는 포메이션도 이제 바뀔 거고 페포 쓰는 감독이니까 포메이션도 바뀌어야 되고 그럼 윙어도 영입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영입할 게 너무 많아요. 그건 또 안 되거든요. 그 쉽지 돈은 않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브레가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래 너 오니까 우리가 한 1억 유로 써줄게. 이 정도 했으면 갔겠지. 안 되잖아요 그게. 그 정도는 어려우니. 안 되니까 본인도 뭐 여기 일단 남다 보면 또 좋은 데가 오겠지. 분명 또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갈등 잘하고 있을 거고. 있으니까. 꼬모 또 잘 이끌어서 만약 유럽 클럽 대항전이라도 내보내면 그럼 뭐. 자기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건데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파브레가스 입장에서는 굳이 옮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저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전임 너무 잘했어. 그것도 그렇고 네. 팬들의 눈높이가 높죠. 일단은 올 시즌 무관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그냥 무관이야? 마지막까지 세리아 우승 2위고. 경쟁했고. 코파 이탈리아 4강이고 네. 챔피언스리그 결승 간 팀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잘해야 본전인 정도 수준인 네. 클럽이기 때문에 눈높이가 높고. 꼬모에 있으면 비교 대상은 지난 시즌의 나예요. 그렇지. 그치. 네. 요거보다만 좀만 더 잘하면 우린 더 발전했다고 그래. 얘기할 수 있어요. 나보다 잘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인테르는 쉽지 않다. 인테르는 쉽지 않죠. 그리고 당장 마테라치도 시모인자기 감독 나간 거에 대해서 우승을 리그 우승 한 번밖에 못했다 그렇게 비판하는 정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모인자기 감독이 결국 이제 나가게 된 이유는 그런 거에 대해 자기의 성과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지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파브레가스가 자기는 가면 일단 그건 기본빵으로 해야 돼. 그러면 그쵸. 그거는 우승 경쟁해야 되고. 네, 우승 경쟁 기본빵으로 해야 챔스 되고 8강 4강 가야 되고. 하여튼 8강 4강 무조건 가져야 되고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87년생인 네. 아주 어린 감독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근데 이건 달리 얘기하면 키브도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간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이게 혹시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보통 약간 고령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또 이제 유입된 분들은 키부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크리스찬 키부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크리스탄 키브는 일단 선수 시절은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던 선수였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선수 커리어를 보면 부상 때문에
기대되는 포텐셜만큼의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아약스 때부터 기대를 진짜 네. 많이 받은 선수였죠. 아야스 팬들이 진짜 사랑하는 너무 좋아하는 수비수였죠. 선수기도 했고. 처음 나왔을 때는 그걸 제2의 말디니가 나왔다고 맞아. 했어요. 드디어 제2의 말디니가 근데 여기 이탈리아가 아니라 저쪽 루마니아에서 루마니아에서. 나왔다고. 근데 루마니아도 이름이 루마니아잖아요. 예. 거기 로마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키브라는 선수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었고 로마에 가서 잘하긴 했는데 부상이 자꾸 이제 잦아지면서 조금 이제 내려왔고 그러다 이제 인테르 왔는데 인테르에서는 이제 더 큰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헤드기어를 또 그렇죠. 쓰게 되는 그런 그게 상황이 또 그 모습이 익숙하죠. 네. 예. 두개골 골절 와가지고 뭐 최근랑 똑같죠. 맞아요. 그런 케이스가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트래블 멤버기도 하고 음. 뭐 인테르에 와서 인텔에서 막 엄청난 고점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순간마다 뭐 잘 해줬던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텔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텔의 유스 감독도 했고 사실 파르마에서 인텔을 가는 건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죠, 완전 다르죠. 파브레가스랑은 좀 여기 또 입장이 좀 다른 네. 게 여기는 어쨌건 간에 자기가 원래 유스 팀을 맡았던 클럽이고 자기가 선수 생활을 뛰었던 클럽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메리트가 있죠. 그러니까 연봉도 보니까 꽤 많이 주더라고요. 예. 뭐 어쨌든 인테르와 키브의 새로운 또 이제 시대의 시작인데 이게 정말 와 대단한 서막을 보여줄지 아니면 이렇게 왔다가 그 프레스를 못 이겨내고 좋은 성적을 못 거둔 젊은 감독들이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많죠. 거기다가 최근 저는 인테르는 검증된 감독들이 많이 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뭐 콘테나 그렇죠 아무래도 아니면 심작이나 확실하게 그래도 좀 모습을 보여준 감독들이 많았는데 아, 왜냐면 그 전에 뭐 프랑크 그 대부어 뭐 이렇게 망하고 저 대보 대부어 망하고 스트라마촌이 망하고 안 막 됐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감독들 한동안 밀었다가 되게 등한시했죠. 아 이거 안 된다. 안전방어 이거 안 가자. 된다. 예. 오히려 유배가 젊은 감독 썼다 지금 계속 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유배가 약간 지금 그러니까 유배가 약간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 느낌. 또 굉장히 새로운 어려워하고 감독이 있는데. 했다가 또 안 좋은 게 시기여서 지금 이제 유벤투스 감독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검증된 뭐 스팔레티, 콘테, 시모네 인자기 뭐 이렇게 왔는데 키브도 어쨌든 백스를 쓰는 감독이라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최소한의 연속성 가져가는 것 같고 뭐 파르마 운영하는 거 보면 또 많이 다르긴 한데 네. 오히려 콘테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 그냥 잘 되길 바라야 되고 제가 이제 인테를 결산할 때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냥 눈높이를 낮춰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하는 클럽으로 다시 일단은 가서 한 2, 3년 정도 다시 젊은 팀 위주로 가겠다고 재건해야죠. 했으니까 오크트리가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렇게 가면 그걸로 다시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드는 걸로 뭐 그렇게 봐야죠 뭐. 그렇습니다. 자, 인텔 얘기 좀 해봤고 바르셀로나 얘기로 잠깐 넘어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적 시장을 보내야 되는 상황에 아무래도 주요한 핵심 이슈는 테오 스테겐 그리고 조안 가르시아인데 네, 조안 가르시아는 곧 이제 오피셜이 뜨겠죠? 네, 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슈테겐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지금 맞는 건지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오스테겐이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인테리전 뛰고 싶어한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우승 이후 발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선수단 내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면서 한지 플릭 감독이 이런 부분 때문에 테오스테겐이 아니라 새로운 골키퍼를 찾아서 그 골키퍼를 이제 기용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조안 가르시아 골키퍼다. 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조안 가르시아 골키퍼가 온다면 테오스테겐이 떠나지 않는다면 넘버 3입니다. 와, 이게 진짜 슈체즈니가 넘버 2고 네. 3가 되는 건데 테오 스테겐 넘버 3는 그림이 안 그려져. 즉 나가라라는 얘기에 그쵸. 가까운 그 거잖아요. 가깝지. 예, 이거는 네. 가야 된다 너는. 근데 테오스테겐 입장에서는 남아서 계약 기간 다 채우면서 경쟁할 것이다. 어허. 주전 경쟁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 해왔어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이건 누가 사실 좀 중재가 돼야 되는데 구단의 입장은 오케이 이해가 가는데 슈테겐도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누구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냥 아무래도 보통은 이렇게 되면 구단의 기조대로 흘러가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테오 스테겐이 포기를 하고 다른 팀을 알아보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본인도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 같아서. 근데 이게 플레이 스타일로 보면 바르셀로나의 생각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팀이 다시 리빌딩 되는 과정이었고 그 가운데 젊은 골키퍼가 와서 뭐 반사신격이라든가 선방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모험적인 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힘을 발휘하는 골키퍼를 영입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벤치에는 경험이 많고
그리고 좀 안정감이 높은 골키퍼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테어 슈테겐은 나이는 많고 전성기를 구간 시절도 굉장히 길죠. 길었지만은 모험적인 플레이를 하는 골키퍼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런 골키퍼는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바르셀로나 내부에서는 그러면 테오 스테겐을 내보내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슈체스니가 어차피 이번 시즌 끝까지니까 이번 시즌 끝난 마당에 그럼 재계약 안 하고 그냥 보내고 그럼 테오 스테겐하고 조한 가시아 골키퍼를 경쟁을 시키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는 거는 아마도 바르셀로나 내부에서는 아마 결정을 짓지 않았느냐.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구단에서. 그러니까 부상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길어지는 것도 아마 부담이 부담될 됐겠죠. 거기다가 잘은 모르지만 대단히 고주급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이게 슈테겐을 정리하면 아마 주급 체계도 좀 어느 정도 네.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구단의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 슈테겐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긴 해요. 그렇죠. 계약은 남아 있고. 근데 테오 스테겐 입장에서는 일단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그쵸. 중요하니까 우리 독일 대표팀 주전 골키퍼 다시 돼야 되는데 네, 찾아야 되니까. 그 독일 대표팀 넘버원 자리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거든요.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렸지. 와, 옛날에 칸 레만 마냥. 맞아요. 좋은 골키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압도적인 넘버원이 있을 때 그- 진짜 골키퍼가 그 골키퍼 그 강한 나라들은 그게 문제야. 옛날에 그러니까요. 부폰 때문에 이탈리아도 몇 명을 못 정말 나갔어. 좋은 골키퍼들이 모두 다 넘버원을 못 하고 네. 지나갔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유로 2000 보고 톨도가 미친 듯이 선방하는 거 보면서 얘가 넘버원이 넘버원이구나. 아니래. 아니야, 근데. 그럼 넘버원이 누구야? 부폰이래. 그럼 걔는 얼마나 잘 막는 거야? 막. 톨도 그 네덜란드전에서 보여줬던 거는 그거는 미쳤죠, 사람의 그거. 선방이 아닌데. 미쳤어요, 그러니까 네. 걔가 넘버 2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근데 슈테겐에 사실 뭐 부상이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긴 합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정상의 네. 골키퍼인데 이게 뭐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사실 예측하기 지금 좀 어렵죠. 네, 어렵죠. 근데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조한 가르시아는 올 것 같다. 그건 온다. 그럼 얘가 넘버 1이다. 그럼 넘버 2는 슈체스니. 그럼 넘버 3가 테오 스테겐인데 예. 테오 스테겐이 넘버 3 자리에서 경쟁을 할 것이냐. 솔직히 넘버 1과 넘버 2가 경쟁하기도 어려운 자리가 골키퍼인데. 근데 3가 3가 지금 2 치고 올라와서 1 치고 막 도장 깨기 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월드컵 생각하면은 아마 테오 스테겐도 이적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좀 미안하긴 하죠. 뭐 해준 것도 많은 선수기도 네. 하고 레전드인데. 네. 자 그거 이외에 지금 바르셀로나 이적 시장은 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파티 나가는 것도 거의 뭐 그 소문만 무성하죠. 어. 지금 모나코 임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바르셀로나가 한 8명에서 9명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확정된 선수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쪽과 연결된다더라 저쪽과 연결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은 편입니다. 페리시치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페리시치는 영입 명단이 네,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한지 플릭 감독이 바이언 시절에 페리시치가 아유, 페리시치. 네, 잘 써먹었죠. 네. 잘 써먹었죠. 잘 써먹었어요. 그래서 페리시치를 아오 페리시치. 네. 예. 영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FA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게 감독의 성향이 우리가 알고 있던 바르셀로나와 약간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기존의 페리시치가 좋은 자원이라는 거랑 별개로 바르셀로나 페리시치는 약간 저 멀리 있는 선수 그런 같은데 느낌이죠. 근데 또 감독이 풀리기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써먹으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콘테가 페리시치를 쓰겠다고 했는데 네. 콘테 같이 못 썼거든요. 그래서 바이언 임대 보낸 거예요. 근데 가서 잘했잖아요. 갔더니 잘했어. 그러니까 잘 써먹으면 은근히 좋은 툴을 갖고 있는 네. 선수라. 근데 페리시치가 FA로 영입되면 네. 페리시치를 얼마나 쓰겠어요. 그리고 페리시치가 뭐 주전으로 영입된 거겠어요? 그냥 완전 서브로. 그런 생각을 갖고 보면 괜찮은 선수예요. 전방 좌우 다 되고 네. 상황에 따라서 야 너 오늘 미안한데 풀백 좀 봐라 이것도 되죠. 괜찮아요. 네. 예. 가능하죠. 다 되니까. 그것도 심자기가 또 마개조를 시켜가지고 예. 그러니까 페리시치 이적설 나오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바르셀로나 쪽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는 건 아까 얘기한 골키퍼 슈테겐. 자리하고 왼쪽 풀백 자리예요. 네, 제라르 마르틴이 지금 다른 팀하고 연결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울버햄튼하고 연결되고 있을 봤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제라르 마르틴을 이적시킨다면 그 자리에 그리마이도를 영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바르셀로나 팬들에게는 좀 원하는 그림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에릭이 오른쪽에서 이 정도 해주면 네. 오히려 백업 라이트백 필요 없다. 그리고 에릭 쿤데로 돌리면 되잖아요. 그럼 된다. 그리고 가끔씩 아라오 안 팔 거면 아라오 돌려라. 그런데 왼쪽은 제라르 마르틴 믿고 갈 수 있느냐? 없죠.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 발대와 한 명이 필요한데 그러면 발대 백업 자원으로 그리마이도 같은
경험 많은 왼쪽 풀백이 와서 그리말도는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내가 주전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렇게 만한 생각할 수도 자원이니까. 네. 그러면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바르셀로나는 센터백 이야기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아라오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아라오가 6천만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황금성이 좋은 애니까 네. 나이도 아직 좋고. 근데 지금은 데코 단장이라든가 바르셀로나 내부에서는 아라오는 남긴다. 그 대신 텐센을 보낸다. 크리스텐센을 내보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루이스 디아스는 업데이트가 좀 됐나요? 루이스 디아스는 리버풀이 안 판대요. 안 판다. 네. 약간 오히려 그게 땡큐죠.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루이스 디아스 너무 비싸요. 네, 가격이 비싸니까. 물론 가격이 비싼 비싸요. 선수인데 어. 그럼 루이스 디아스의 대안이 페리시치야? 아니죠.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너처럼 생각할까봐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왼쪽 풀백은 영입하고 페리시치는 백업인데 백업이다. 아마 라민야말 백업이 되거나 예. 아니면은 뭐 풀백 백업이 될 것이다. 이런 페리시 얘기가 있죠. 정말 좋은 전천후 자원이니까 네. 저는 스쿼드 자원이면 페리시 다 괜찮다고 돼요, 봅니다. 페리시치. 그래서 왼쪽 오른쪽 뭐 맞아, 다 돼. 다 돼. 네. 일부 언론에서는 그 얘기도 있어요. 페리시치를 FA로 영입한다고 치고 그러면은 조한 가르시아 한 2,500만, 예. 그리마이도 1,500만, 그리고 나서 니코. 그러면 이렇게 퉁치면 4명이 1억이면 된다. 그럼 1억이면 4명 보강할 수가 있다. 그럼 괜찮죠, 사실. 요즘 그러면은 시세. 보내는 선수 세도 생각해 보고 그러면은 잘하면 똔똔도 이거 치겠는데. 괜찮다. 어.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니코에 대해서 탈장 이후기 때문에 네. 맞아.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스페인 대표팀에서 잘 뛰던데요. 네. 그런 거 생각해서는 좀 괜찮다고 느끼고 저는 솔직히 아틀레틱 클로버보다 바르셀로나에서 니코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 미드필더들이 그 정도로 지원만 해주면 니코는 더 잘할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뭐 니코를 강력하게 원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다 루이스 디아스. 좀 비싸죠. 네. 이게 리버풀은 이 금액 아니면 안 팔아. 그쵸. 이 느낌인 것 같아요. 뭐 비싸게 팔려고 그런다라기보다는 그리고 너무 언론에서 나왔어. 데코가 너무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놓고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면 오히려 영입 못 해요. 이게 가불이 형성이 돼 버리는 바람에 자 그러면 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독 얘기인데 아까 델라푸엔테가 결승전에 영 못했다라고 하지만 더 못하는 감독은 스팔레티입니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지금 스팔레티가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 가스페리니 감독이 로마에 부임을 했죠.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이탈리아 축구협회에서 가스페리니 뭐 갔으니까 라니엘이 이탈리아 대표팀으로 좀 이렇게 오고 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라니엘이 그러니까 스팔레티는 이제 잘리는 게 확정이 됐어요. 확정. 예. 잘리는 게 확정이 되어 있는 네. 상황에서 이제 다음 감독을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에 앞서서 그 스팔레티 감독 작년에 유로 2024 그 개판 쳐놓고 그걸 그대로 끌고 간 협회 애들 다 싹 다 물러나야지 된다. 근데 왜 그때 안 날렸을까요? 신이니까요. 되게 못했는데 이탈리아. 코인이 3개를 날렸어 스팔레티가. 네. 유로 2024 스위스전 그거 개판 친 거 그거 그쵸. 하나. 독일이랑 해서 그거 이겼으면은 프로비 그냥 확정이 네. 되거든요. 지금 프로 확정도 아니야 심지어. 네네. 독일이랑 그 경기 개판 쳐서 그 날아간 거 하나. 이번에 노르웨이전 하나. 3경기 다 공통점은 선발 라인업을 개같이 짰어요. 노르웨이한테 두들겨 맞더라고. 진짜 두드려 맞더라. 와. 아니 이탈리아가 옛날보다 내려왔다 해서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죠? 아무리 그래도 아니 무슨 그런 중요한 경기마다 생소한 그런 라인업. 그다음에 경기 얼마 안 나오네. 뭐 다니엘 말딘이나 이런 애들 넣어가지고 네. 나폴리 이끌고 우승하더니 막 약간 명장병에 그게 지금 걸렸나요? 마탱이 갔나 봐요. 나폴리 우승한 게 그게 쎄뻑이에요 그냥. 사실 스팔레티가 나쁜 감독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커리어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팀을 끌고 우승을 할 수 있나라고 본다면 나폴리가 조금 운이 좋았다.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어. 나폴리 우승한 게 진짜 놀라운 일이었는데 뭐 그랬죠. 저한테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도 답을 알았어. 자 크바라, 김민재 둘이 그렇게 잘할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진짜 터진 거죠 그때.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김민재는 우리야 한국 사람이니까 아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야, 그 정도야? 빅리그를 간 거잖아요. 그쵸. 처음에 큰 리그 가서 리그 베스트 수비수가 된다고? 야, 개 잘하는구나. 그냥 가자마자 터졌죠. 크바라 얘는 이름도 터졌죠. 없는 애였어 심지어. 뭐야, 이거? 완전 무명했어 네. 여기는 솔직히 굳이 따지면. 근데 유럽 최고의 지금은 유럽 최고의 윙어고 그때는 이탈리아의 최고의 그쵸. 윙어가 됐어요.
그렇게 잘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어? 아무도 예상 못해 그거는. 그러니까 그들의 실력이 운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터지는 것도 감독의 네, 운때랑 그럼.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오시맨도 완전 터진 시즌이었고 그렇죠. 원래 잘하고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야 그게 진짜 쎄뻑이었다. 얻어 걸렸다. 그 예, 둘이 약간. 진짜 그리고 건강하게 다치지도 않고 그치. 건강하게 한 시즌 내내 그렇게 뛸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스팔레티 감독이 운을 그때 다 쓴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로마 때나 그 전에 뭐 아니야 인테르 때는 였어. 그 저기 뭐 생각해 보면 그게 운이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가 뭐 그렇죠. 로마 감독은 상당히 꽤 오랫동안 예. 했었으니까 로마 때 생각해 보면 운이 좀 없었는데 그 운이 이제 나폴리 때 몰아서 터진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의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스팔레티 감독이 하는 거는 인테르 때 안 좋았던 거 다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라인업 짜고 결정적이면 자기가 승부수라고 던지는데 다 실패. 그러면 자기 생각을 달리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기 끝나서 선수 탓해. 최악인데. 자기 잘못이 없어. 근데 감독들이 좋게 얘기하면 성향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도박수를 두는 감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준다거나 아니면 나는 어린 선수를 좋아해서 유스 선수들을 많이 올린다거나 네. 이런 감독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그게 성과랑 같이 이루어졌을 때만 아름다운 거지. 맞아. 패배하면서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의미가 고쳐 나가야죠. 네. 그래서 그럼 이탈리아 대표팀은 진짜 이 노익장이라는 표현도 정말 고령의 라니에리로 가는 건가요? 라니에리 감독이 제일 베스트죠. 아 상황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서 라니에리 감독 그다음 피올리 감독 피올리. 그리고 만치니도 있어요. 만치니 아, 놀고 있으니까. 예. 만치니 감독 근데 본인이 되게 원하는 것 같긴 해요. 다시 가고 싶다. 너 유로도 우승했잖아. 다시 가고 싶다. 근데 만치니 런한 게 있어가지고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이탈리아 축구협회도 자존심이 있지. 얘 돈 보고 지금 사우디 가네를 다시 선임하기에는 그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림이 너무 네. 모양새가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이 원해도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피올리 감독은 또 피오렌티나랑 얘기가 또 많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 라니에리 감독이 지금 베스트죠. 왜냐하면 라니에리 감독이 소방수로서 보여준 모습이 있고 굉장히 그다음에 좋았으니까. 라니에리 감독은 지금 이탈리아 축구계 내부에서 굉장히 큰 존경을 받고 있고 또 선수들도 당연히 잘 따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도 해요. 일단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니에리 감독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일 수 있어서 딱 월드컵까지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끌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은퇴하면 사실 그림이 딱 월드컵 진출시켜 여기다가 놓으면 이탈리아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이거 뭐 감독이 너무 똥을 싸고 있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라니에리 감독이 선수들 동료시켜서 예. 정신 모장만 제대로 시키고 그리고 포메이션만 그냥 알고 있는 베이직한 포메이션으로 선수들이 바로바로 소화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도 지금보다 경기력은 더 올라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라니에리 감독이 선임된다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효과를 보지 않을까. 네. 그래서 라니에리 감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강제로 어떻게 보면 로마 감독이 되면서 이제 불려 나온 꼴이긴 한데 그래도 본인의 축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좀 명예롭게 그렇죠. 예, 마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근데 라니에리 감독 본인이 달라요. 지금 로마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축구협회는 그거 겸직도 괜찮다. 그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겸직도 괜찮다. 예. 로마 일 하고 대표팀 감독 해줘. 뭐 큰 약간 이런. 문제는 없을 테니까. 왜냐면 감독은 아니기 네, 때문에. 뭐 감독이야 가스페리니가 하는 네. 거고. 그 이탈리아 선수들 동기부여는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원래 영감님이랑 같이. 되게 아니, 영감님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걸 다 우리 아니까. 빛나게 해주자. 네, 그러니까 마치 그냥 은퇴 마이너스 100일 전, 그런 은퇴 걸로. 99일 전, 막 이러면서. 약간 만화 같은. 아니 되게 좋은 게 그리고 라니에리 감독 보면은 유벤투스 감독했지. 인테르 감독했지. 로마 감독했지. 할 만한 팀 다 했어 진짜. 뭐 대표팀 한번 할 만하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아마 선수들 이끄는 거에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국민들도 라니에리 지지가 압도적이더라고요. 뭐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또 저는 로마에서 했으면 보여준 것도 좋겠어요. 있으니까.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지난 시즌 로마 그렇게 끌어올린 거 보면은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세였어. 그것도 그거.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았다라기보다도 뭔가 선수들이 동기부여를 하면 동기부여가 되찾고 할 수 있어라는 그런 게 좀 보였거든요. 지금 이탈리아 대표팀에 필요한 건 그거라고 보여서 이거 바스토니
같이 이거 손 들고 이런 거 보니까 야 이거 제가 마테이가 간 건 알겠지만 와 저렇게 수비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네. 예. 과연 또 라니에리가 이미 로마를 부활시킨 것도 그리고 그 이전에 레스터에서 우승한 걸로 이미 본인의 커리어에 꽃을 피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더 남았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사람인데 야, 이탈리아 대표팀으로도 또 그러면 또 하나의 뭔가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죠. 대단하죠 네. 이분. 정말 뭐 은퇴를 오늘 해도 이상하지 않은 분이 예. 마지막 불꽃을 계속 태우고 있어. 이탈리아 대표팀을 이끌고 태운다면 거기다 이탈리아 대표팀은 위기 중에 위기인데 그쵸, 완전 위기고. 또 월드컵 못 나가면 아니, 너무 이거는 심각해. 3연속 못 말도 안 나가는 돼. 거는 무슨 이탈리아가 세 번 연속 월드컵 못 네. 나가. 근데 이거를 달리 보면 라니에리는 월드컵만 데리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되죠. 어. 물론 그 이후에도 또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로는 가스페리니가 그리고 스팔레티는 날아갈 위기, 유리치가 아탈란타로 갔고 네. 그리고 라니에리가 이탈리아 감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유리치 감독에 대해서 좀 아마 아탈란타 팬들은 조금 불안하긴 할 거예요. 많이 불안하지 않을까? 많이 불안하지 않을까? 왜냐 그 그렇죠. 전에 연속 어우. 2번 말아먹어서. 예. 근데 이제 유리치 감독이 어쨌든 가스페리니 감독 아래에서 이제 그 스텝을 시작한 건 맞거든요. 그게 시작이 아마 인테르 감독 왔었을 때부터일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안 좋네. 예. 그때 이제 가스페리니 감독 이제 인테르 부임하고 그다음에 유리치가 아마 수석 코치로 왔을 거예요. 아마 그때 1무 4패로 네. 말아먹고 바로 잘렸죠. 5경기만에 5경기만 잘리고 그 다음에 좀 같이 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아마 제노아 때까지는 같이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따로 이제 독립하기 시작했었는데 기존은 비슷하긴 하거든요. 높은 위치에서 계속 전방 압박 시도하고 이건 네. 비슷한데 경기 풀어나가는 패스워크에서는 차이가 좀 나요. 둘이. 근데 또 아탈란타 선수 구성을 보면 그렇게까지 안 좋진 않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탈란타가 왜 유리치를 선임한 건지도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가스페리니와 기조 자체는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마이너거든요. 약간 이게 네. 마이너도 조금 많이 마이너라는 느낌이어서 아탈란타 입장에 좀 위험한 선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에데르송 같은 선수의 거치도 루크먼하고 에데르송 두 명의 거치가 지금 약간 핫하거든요. 네. 에데르송 워낙 노리는 팀이 많고 그렇죠. 뭐 다들 노리고 네. 있으니까. 그다음에 루크먼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나간다고 얘기한 거나 다름없는 수준이라. 네. 네. 뭐 가스페리니가 나갔다 하더라도 본인이 나갈 가능성이 좀 크니.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강이 되느냐. 물론 이제 아탈란타는 스카우팅 시스템 굉장히 좋은 팀인 것 같긴 해요. 네. 매번 어디서 좋은 선수들을 그렇게 잘 데려오니까 콜리시니악 같은 선수가 다시 그렇게 부활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그죠? 일인데 그렇게 또 잘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 믿어봐야죠. 뭐. 자, 그리고 볼 것은 호일룬. 네. 호일룬은 맨유 팬들은 잘 됐다. 인테르도 또 괜찮은 자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본인이 맨유의 로얄티를 굉장히 좀 정신 못 차렸어. 야 루카쿠도 인테르로 왔어 맨유에서. 이 새끼 뭐 돼? 이 자식이. 예. 그래서 뭐 호일룬은 지금 맨유에 잔류하는 쪽으로 좀 그림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르세유스 데려오네. 루이스 애니키. 애니키죠. 예. 얘는 뭐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 선수인지. 일단 이번 지난 시즌이요. 지난 시즌에 이제 풀백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시즌을 치렀고 이 선수는 보니까 체격 조건이 꽤 괜찮아요. 괜찮은데 민첩하고 빨라. 네네네. 그리고 드리블 잘 치고 그래서 그러니까 둠프리스랑 약간 다른 느낌의 어떤 윙백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윙어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인테르는 이런 류의 선수가 있으면 괜찮죠. 괜찮은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은 있죠. 근데 저기다가 저 돈을 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2,500만 들었으니까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큰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뭐 인텔의 재정 예. 상태를 생각을 했을 때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여러분들 다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 라리가에서도 큰 돈이야. 예. 라리가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그렇게 뭐 5천만, 6천만 이렇게 턱턱 쓰지. 그걸 못 써요 그렇게.
맞아요. 분데스리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분데스리가는 워낙 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을 제외하면 네, 거기도 바이에른 팔기를 빼고는- 잘 파는 거지 사는 걸 되게 큰 돈 주고 막 사고 이런 일은 많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세리에서는 저기 뭐야 한 유배 정도나 돼야 그래도 큰 돈 톡톡 쓰지. 예. 그것도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재정이 이제 네네네. 매출이 예전보다 줄어들었기 좀 줄어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못 쓰는 그런 거에 가깝고. 근데 수치치랑 이제 저렇게 루이스 엔키를 영입을 했는데 그 돈이 한 5천만 유로 되거든요. 그런 얼추 나옵니다. 네, 벌써 한 5천만 유로 썼어요. 네. 예. 수치치는 필요한 자원이니까 미드필더니까 그렇다 치는데 아니 둠프리스가 건재한데 저걸 쓸 이유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이에요. 약간- 잘레비를 영입하면 어차피 그 백업이 돼요. 네. 그래서 약간 이 새끼들 또 돈 헛된 데 쓰는 거 아닌가? 조금 불안하다. 이미 지난 시즌에 헛돈 쓴 거를 봤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선수가 어쨌든 왔으니까 뭐 환영해야죠. 그럼 잘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키브 왔으면 잘해야지. 감독 왔으니까 예. 키브 감독이 좀 원하는 선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파르마에 있는 선수들 뭐 본이나 공격수 본이나 아니면 뭐 레오니 같은 선수들이랑 네. 링크가 나고 있는데 레오니를 데려올 수 있으면 좋겠지. 본이나 레오니나 둘 다 데려올 수 있으면 둘 다 둘지 모르겠네요. 파르마가. 좀 봐야 한다. 네. 자 그리고 다시 라리가로 가면 그 영주형의 어떤 이 예측이 궁금한데 호드리고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레알 마드리드가 알론소 감독도 데려왔고 어쨌든 근데 우리가 영주형 자주 얘기하셨지만 왼쪽 공격 라인의 정리가 100%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 호드리고는 비니랑 은바페가 건재하다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우측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 선수가 잘하는 자리는 분명 왼쪽이고 제가 보기엔 지금 흐름은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영입을 하는 거 보면 그럴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름이 어려워서 그런데 마스탄투오노. 네, 마스탄투오노. 이름이 어려워요. 근데 얘는 뭐 솔라리도 그렇고 대단히 엄청난 재능이라고 와.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제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라이브 할 때 마스탄투오노 희위고 떴다. 네. 그러니까 6년 계약이다. 그래가지고 이 어린 선수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에 영상을 다 찾아봤어요. 네. 잘하더구만. 뭐 그리고 이 나이에 이 가격이면 뭐 보통 잘하는 애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주발이 왼발인데 오른쪽에서 반대발 윙어 역할을 하더구만. 아하. 그 얘기가 중요해요. 제가 제가 지금 마스탄투오노 얘기하는 이유는 네. 저는 마스탄투오노는 아예 머릿속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비 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비 아노소 감독이 오고 나서 하위선 영입하고 디나위선. 그리고 아놀드 영입하고 네. 그리고 카레라스 영입하려고 한다. 왼쪽. 그러면은 좌우 풀백 보강되고 센터백 보강되니까 수비는 보강이 맞춰진다. 그러면은 토니 크로스의 빈자리를 누구로 메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슈투트가르트의 슈틸러하고 슈틸러. 연결되는 것도 맞아요. 이해가 된다. 그럼 여기서 한 명 더 영입한다고 친다면 아마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장신 백업 스트라이커를 영입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호셀루의 역할을 있었어요. 해줄 만한. 그러니까 이선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선에는 갖다 쓸 선수들이 충분히 많긴 있다는 생각이 많으니까.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아예 판을 갈아 엎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마스탄투오노를 영입하면은 얘가 오른쪽 측면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걔를 오른쪽에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네. 돼요. 얘가 오른쪽 중앙 다 뛰거든요. 네. 그리고 주로 왼발을 주로 쓰지만 특히 프리킥 매우 잘 차고요.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감차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크로스 올릴 때는 오른발도 곧잘 쓰게 쓴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로 왼발만 씁니다. 네.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오른쪽에 배치할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리고 최전방의 백업 자원으로는 뭐 부디미르라든가 블라우비치라든가 어차피 백업이니까 예. 이런 선수들이 이름은 나옵니다. 영입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근데 이름은 나와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네.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자신의 약점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고칠 생각이에요. 선수 영입해서. 그러니까 다음 시즌은 완전히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네. 얘기로 보여요. 근데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최전방 스트라이커 백업 자원으로 영입 안 할 가능성도 높죠. 지금 있는 공격수들 생각하면. 근데 이름이 나온다는 거는 나름대로 거론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얘기한 대로 오른쪽에 반대발 윙어를 영입했다면 호드리고의 자리가 애매하죠. 애매하게 되는 왜냐면 거예요. 거기 걔 있고 gwiller도 있고. 네, 길러를 백업으로 쓰던지 네. 길러를 중앙 쪽에 또 쓸 수도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호드리고의 자리는 더욱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쵸. 여기다 여론이 또 들쑤시고 있어요.
아스날이 원한다더라. 어디가 원한다더라. 네 자리 없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가 이게 참 웃긴 게 선수가 처음에는 난 남을 거야. 잔류할 거야? 나 딴 거 안 봐. 근데 자꾸 옆에서 들쑤시면 그냥 한 번 정도는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 언론도 그렇지만 들쑤시는 거랑 분위기 조성하는 거는 스페인 쪽이 좀 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호드리고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뭐 단언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드리고의 충성심을 의심하진 않으니까 단언할 수 없는데 네. 다만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스날의 호드리고 괜찮지 않나요? 좋죠. 좌드리그 저는 우사카. 좌드리그로 쓰려는 팀들은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호드리그는 왼쪽에서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예. 팀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영입했는데 이 어린 마스타토노. 아르헨티나의 오른쪽 윙어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가 어느 정도 할지 모르니까 그렇지. 이 선수를 불투명하지, 키운다고 생각했을 때는 호드리그를 잡아둬야 남기겠죠.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바로 주전급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예. 당연히 호드리고를 남겨서 킵해야 되고. 이 선수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겠죠. 성장할 수 있으려면 많은 출장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뭐 길레르도 있고 브라임 디아즈도 있잖아. 브라임 심지어. 디아즈도 네. 있죠. 그래서 좀 상황을 봐야 돼요. 네. 호드리고 거기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미래가 없습니다. 나와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미래는 아니 근데 너 뭐지? 호드리고 미래를 네. 네가 왜 호드리고- 단언해? 호드리고 미래는 브라질 대표팀에 있죠. 제가 형이잖아요. 네. 호드리고 제가 잘할 수 형인데 있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야, 내가 형이니까 니네 미래를 한번 단언해 줘? 한 번 더 단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 마르티넬리를 믿어. 마르티넬리는 저는 믿습니다. 서브로. 서브로 믿습니다. 네. 페페보다 낫잖아. 페페보단 낫죠. 예, 열심히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사비 알론소 감독이 고민은 거기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나름대로 선수들 영입해서 보면 이 선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쓰고 이 선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쓰고 이런 네. 그림이 잡힐 겁니다. 어, 근데 문제는 공격수예요. 그죠? 4-3-3으로 간다고 친다면 세 명의 포워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러면 뭐 음바페, 비니시우스는 갈 거고, 그럼 한 자리에 호드리고 아니면은 뭐 아르다 길러, 브라임 디아스, 네. 아니면 뭐 아까 그 마스탄토노. 이런 고민이 또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비 알론소 감독이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호드리구가 지금 생각지 않은 가장 큰 매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만약에 호드리고가 시장에 나오면 1억 유로 이상 갈 겁니다. 그 정도 그쵸? 금액 나올 네, 것 같아요. 네. 네. 제 생각에는 1억 1,000, 1,500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 정도 금액이면 사우디 아니면 잉글랜드인데 사우디 갈 가능성은 좀 현저히 떨어지고 그럼 잉글랜드에서 왼쪽 윙어 필요한 팀들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팔고 싶지만 않을 거예요. 안 팔고 싶죠. 네. 있으면 좋으니까. 네, 호드리고는 팀에 또 어떻게 본다면은 그 얘는 수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아 근데 아스널도 만약에 호드리고를 영입한다고 쳤을 때 네. 1억 유로짜리 선수를 사는 건데. 그죠. 와 근데 우승 못하면 와. 근데 이게 이런 팀이죠. 게 그치진 않죠. 얘네 최전방도 영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가 만약에 호드리그 쪽에 집중을 그러면 하면 못하죠. 여력이 최전방 없지. 쪽에는 영입을 안 할 수도 있다. 여력이 카이랑 없지. 돌아오는 제주스가 있으니까. 근데 저도 애매한 최전방 사느니 네. 호드리그처럼 확정적인 왼쪽 윙포워드 사는 게 낫다고 봅니다. 만약에 엉성한 애 누구 하나 데리고서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호드리고 요케레스. 요케레스 없어도 돼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저 하나. 호드리그죠. 그거 무조건 호드리그죠. 오케이. 저는 그 포르투갈에서 50골 넣은 친구보다는 그래도 그 레알산을 찍어보는 게 레떼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브라질. 그럼요. 저쪽은 예. 스웨덴인데. 아, 예. 스웨덴은 전 룽베리에서 끝났습니다. 네. 만약에 인테르나 바르셀로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네. 호드리고가 낫지 않나요? 인터는 윙어를 안 써서 그렇구나. 필요가 없어요. 바르셀로나 어떻습니까? 바르셀로나 최전방 스트라이커죠. 요케레스. 네? 요케레스냐 호드리고냐 선택을 해야 된다. 왼쪽 라인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뭐 이렇게 왜 갑자기 말이 길어지십니까? 근데 가능하다 그러면 형님 네. 진짜 약간 물음표 달린 최전방보다는 차라리 확정적인 윙포워드가 낫지 않습니까? 제가 호드리고를 좋아하기도 하고 예. 네, 호드리고가 낫죠. 괜찮은 선수입니다. 네, 한 시즌 더 레반도프스키를 믿고 네, 호드리고로 가서 야 근데 레알에서 바르셀로나 가면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쵸. 그것도 또 난리 나죠. 네. 근데 레알에서 아스날로 와서는 좀 좋은 커리어를 이어간 선수들이 굉장히 또 앞에 많기 때문에 제가 외질도 외대고르도 요즘에 인스타 이렇게 예. 둘러보는 게 좋아요. 예.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 그 외국에서도 호드리고에게 바르셀로나 유니폼 입힌 다음에 제2의 피구가 될 것인가 막 이런 것들도 올라오기도 해요. 역피구네요. 리버스 피구. 이런 것도 올라오기도 해요. 어허.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르셀로나가 좌측 윙포드를 원한다는 사실이 지금은 그쵸. 뭐 비밀이 아니니까. 그리고 호드리고의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서 언급하니까 나오니까. 그런 것도 올라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호드리고가 진짜 만약에 바르셀로나에 간다 하더라도 그럼 또 하피냐랑 경쟁해야 되는 거 또 아니야? 브라질 대표팀 간의 하피냐를 적이네요. 중앙으로 돌릴 수 아, 있는 또 거예요. 그렇게 네. 되겠구나. 하피냐는 뭐.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왼쪽에 누가 오든지 공격적으로 나갈 때는 하피냐를 중앙 쪽으로 돌린다. 니코가 온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해서 왼쪽 윙 포워드를 영입해서 얘가 윙 포워드, 그러니까 포워드 역할을 하면 백업 자원, 레반도프스키 백업 자원 역할하고 윙으로는 왼쪽 백업이 되면 하피냐가 좌우를 다 보니 라민 야말에게 휴식을 줄 때는 하피냐가 오른쪽에서 뛰고 그리고 뭐 하피냐에게 휴식 줄 때는 얘하고 라민 야말 뛰게 하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올 때는 하피냐를 중앙에 배치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김민재 이적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빌트든 이 독일 언론들에서는 김민재의 이적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네.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입니다. 갈래가 하나는 사우디, 하나는 루이스 캄포스 단장이 예전부터 팬이었다. 페네르바체 시절부터.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이탈리아 리턴설. 이탈리아 리턴은 뭐 밀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가능성이 어디가 높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일단 이탈리아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아 그렇게 보세요. 거의 없다고 주급 보면 때문에. 너무 아니면- 비싼 선수고 예. 밀란 지금 있는 선수 다 팔고 있는데. 뭐 라인드레스도 그렇고 다 세오, 내보내는 레인더스, 레앙. 매냥 다 네. 나갈 것 같은데 네. 지금. 근데 그 돈을 들여서 김민재를 영입하는 그거 제가 볼 때 불가능한. 이거 안 맞는다. 그래서 이야기가 한 시즌 임대후 영입 뭐 그 이런 얘기도 식으로 있긴 하더라고요. 가더라고요. 임대는 해볼 수는 있겠죠. 어. 임대는 해볼 수 있는데 김민재 쪽에서도 이탈리아 리턴보다는 아마 다른 쪽을 더 원할 걸요. 가능하다면 프리미어리그가 제일 나을 것이고 예. 만약 이적을 한다면 아니면은 파리 생제르맹도 나쁘진 않죠. 이게 지금 여기 언론들 나오는 얘기가 뭐 타가 왔으니 이제 뭐 필요 없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필요할 텐데. 네. 네,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무조건 바이온에서 수비수 2명 이거 가는 네. 거는 힘든데. 뱅상 콤파니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네, 타는 다이어가 나갔으니까 왔고. 근데 또 이런 빌트에서는 콤파니도 바이른 미넨에서 김민재 이적을 타진하는 거에 약간 뭐 동의했다라거나 그거 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또 다시 나오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구단 쪽에서는 팔 수 제가 있겠죠. 느끼기에는 감독은 이 선수가 필요하다고 느낄 텐데 구단 입장에서는 김민재의 연봉이 너무나 세니 고주급이니까. 그러면은 정리하고 뭐 새로운 수비수를 영입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지금 주전조는 그러니까 구단이 생각하는 거는 타 우파메카노 네. 서브를 이토 이로크랑 스타니시치로 가려고 그러는 느낌인데 그러면 사실 세 번째 센터백 혹은 2, 3 경쟁을 하는 센터백에 김민재 선수 고주급을 감당하는 건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우니 매각하려고 그러는 의도는 저희는 알긴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디로 갈 거냐? 사우디로 가는 거 뭐 오케이. 근데 파리 생제르맹으로 간다고 하면 파초 말퀴인데 그렇죠. 말퀴가 94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거든요. 맞아요. 2살밖에 차이가 안 아니, 나는데 거기다가 트래블 우승한 파초하고 마르키뉴스를 선발로 생각하고 있고. 주전조로 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옵션으로 김민재를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아, 물론 이제 파리가 돈이 많기 때문에 뭐 김민재의 연봉을 소화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굳이 그렇게 연봉을 많이 주면서 넘버 3 센터백을 영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면 정말 잘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인기 많다 막 이런 아무래도. 얘기하고. 그래서 타 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 에이전트가 프리미어 리그하고 많이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김민재도 프리미어 리그 클럽하고는 예. 접촉은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김민재, 이강인 모두 다 사실 거취가 옮겨질 가능성이 꽤 커 보이고 네. 그거랑 별개로 저희가 EPL에서도 얘기했지만 손흥민 선수도 사우디 링크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대한민국 지금 핵심적이라고 이야기되는 코리안 리거 3명의 다음 시즌 소속팀은 결정이 되지 않았다. 네, 네. 조금 다 바뀔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다 바뀔 가능성이 다 있다. 바뀔 것 같아요. 네, 다 네.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또 하나 이 얘기를 하자면 그 오시멘. 아 오시면. 오시멘은 지금 어마어마한 그 연봉을 깠습니다. 야릴라는 이제 거절의 아이콘이 된 거죠. 네. 다 거절당하고 있어.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심자기만 왜 거기서 가가지고 씨. 아니 근데 그럼 이게 오시멘이 네.
더 달라는 건지 아니면 안 간다는 거죠. 그냥 여기 있겠다는 건지. 안 간다는 거. 아니 아리라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부하지 못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걸 깠다는 건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이거죠. 너는 빅리그에 있겠다. 그럼 빅리그가 아니에요. 터키 재계약 얘기 나오고. 아 그냥 페네르바체. 터키? 그러니까 거의 되게 예. 만족하나 봐. 네네네네. 그냥 본인은. 음식이 입에 맞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예,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예. 아릴라 3,500만 유로인가 그렇던데. 야, 그 돈 어떻게 까지? 그거 350으로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가끔 그런 실수 범하거든. 그럴 수 있죠. 예. 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튼 네, 요 관련된 거는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원래 여러분 그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었던 건데 간단하게 이 두 분이 뽑은 세리아랑 라리가 베스트 11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라리가는 영주형이 뽑으셨고 그 다음에 세리아는 찬영이 뽑았고 제가 네. 골키퍼부터 공격수까지 쭉 불러드리면 코멘트를 간단하게 달아주시면 될 것 네네네네. 같습니다. 라리가부터 볼게요. 골키퍼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오블락, 그 다음에 백포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발데, 그리고 바르셀로나 이니고 마르티네즈, 그리고 아틀레티코 클럽의 비비안, 그리고 오른쪽은 역시 바르셀로나의 쿤데, 백포 중에 3명은 바르셀로나입니다. 중앙 미드필더는 페드리와 발베르데, 2선은 하피냐, 오른쪽에 야말, 가운데는 역시 아틀레티코 클럽의 산세트, 최전방에는 음바페. 여기에서 특이하게 코멘트할 만한 부분은 영종 있으신가요? 너무 바르셀로나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우승 바르셀로나 팀이니까. 너무 잘했으니까. 예. 아니,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도 조금 더 넣을 수 있지 레알 않았나? 둘이고 바르셀로나가 네. 하나, 둘, 셋, 넷, 저기에서 다섯, 레알 여섯. 마드리드 선수 넣을 자리가 리디거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 그 크루투아를 지금 야노 오블락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고 예예. 조한 가르시아하고 야노 오블락을 비교해야 되는데 조한 가르시아도 생각을 하셨군요. 야노 오블락 같은 경우에가 사무라상을 6번째 수상을 했고 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의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야노 오블락을 뽑았고요. 다른 데는 3백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풀백들이 믿을 수 있는 자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센터백으로 뭐 라이오를 넣던가 리디거를 넣던가 쿠바르시를 넣던가 그러면서 3백으로 바꾸고 풀백들은 다 꺼져. 그런 네. 다음에 미드필더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베스트 11을 짜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뭐 포백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발대 부분만 좀 아리까리했지. 발대. 네. 딴 데는 그 자리에 민계사를 뽑기도 했는데 미친 거죠. 네. 이번에 보니까 이건 미친 겁니다. 물론 라리가 활약은 나쁘지 않았어요. 셀타비고에서. 예. 근데 이제 걔가 좌우 다 뛰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풀백으로 뽑기는 어려웠는데 오른쪽 풀백은 쿤데요 얘는 생각한 사람이 없고요. 없고. 그리고 이니고하고 쿠바르시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니고가 라인 컨트롤을 많이 해주고 노래한 면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니고를 선택했고 비비안은 아틀레틱 클로브에서만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틀레틱 클로브에서 유로파 리그에서 퇴장당했죠? 그- 네, 매니저? 그렇죠. 똥 한번 쌌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스페인 대표팀에서 자책골 넣었죠? 그냥 라리가에서만 네, 비비안은 좋은 활약을 해라. 네, 이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미드필더 라인에 페드리 발베르데는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예. 필요 없고 이 선에 라민 야말과 하피냐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없고. 생각하는 라리가 최고의 선수는 라민 야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페드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라리가는 하피냐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하피냐의 공격 포인트가 어마무시하거든요. 들어갈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셋 다 이해할 수 있다. 네. 이제 문제되는 부분은 공격형 미드필더예요. 산세트. 산세트. 아틀레틱 클로브가 저는 올 시즌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또 챔스 땄으니까. 네, 라리가 4위 했고 그러면 이건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틱 클로브가 최소 실점 팀이기 때문에 비비안이 들어가서 수비 쪽에서 역할을 네. 했고 공격은 아틀레틱 클로브가 득점력이 너무 떨어지는 팀이거든요. 니코나 이냐키가 기대만큼 골 넣어주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최전방에 구르제타나 마로얀이 골 넣어준 것도 아닙니다. 산세트의 그 15골 최다 공포잖아요. 그 값어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산세트를 뽑았는데 많은 분들이 훌리안 알바레스는 어떠냐, 그렇죠. 그것도 나올 만하네요. 이스코는 어떠냐. 안토니는 어떠냐? 네, 안토니는 아니고요. 안토니는 반 시즌이니까. 예. 네, 안토니 야말이랑 경쟁해야죠. 네, 그래서 저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주드 벨링엄도 저 자리에 들어갈 들어갈 만하다.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바르셀로나 팬들은
다니 올모, 뭐 페란 이런 사람들도 한번 이런 이렇게 사람들 예. 쓱 넣어야 되는 거 어. 아니야. 근데 다니 올모는 부상으로 출전 시간이 그치. 많지 않고 페란은 백업 자원이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땐 산세트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최전방은 음바페 음바페입니다. 왜냐하면 음바페의 개인 기록이 어마어마하죠. 너무 좋아요. 그럼요. 예. 물론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해준 게 많아요.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도 음바페처럼 공식 경기에서 40골 이상 넣었고 그리고 라리가에서 27골 넣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음바페의 개인 기록이 너무 좋고 음바페가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데뷔해서 리그 최다골, 공식 경기 최다골 기록을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음바페를 뽑았고 사실 많은 분들은 아요세 페레스라든가 네. 부디미르라든가 부디미르. 굉장히 많은 골 넣어준 선수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선수들도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음바페를 안 뽑을 수는 없죠. 자, 이렇게 영종의 라리가 베스트를 받고 세리아는 찬영이 뽑았는데 역시 백4입니다. 골키퍼는 로마의 스빌라르, 왼쪽부터 앙헬리뇨, 로마, 인테르 바스토니, 나폴리 라흐마니, 그다음에 인테르 다시 둠프리스. 중앙 지역의 밀란 레인더르스, 그다음에 아탈란타 에데르송입니다. 그리고 왼쪽 미드필더 나폴리 맥토미니 맥중사, 그리고 볼로냐 오르솔리니, 전방 쪽인 아탈란타 레테기,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피렌체 모이스 켄 요렇게입니다. 그냥 짧게만 하면은 스빌라르 골키퍼는 로마가 이번 시즌 너무 잘했고 선방률도 되게 높고 그다음에 클린시트가 16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가장 많은 리그에서 가장 최다 출전했고 로마 상승세에 굉장히 든든한 선수였고 여기 바스토니 라흐마니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바스토니 이번 시즌 너무 잘했고 수비력도 일취월장한 시즌. 라흐마니는 본조르노 같은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도 나폴리 되게 든든하게 수비를 잘 지켜주는 선수였고 둠프리스도 뭐 말할 필요 없고 이번 시즌 너무 잘했고 이 왼쪽 윙백, 풀백을 뽑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전반기만 따지면 누누 타바레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마르코인데 둘 다 후반기에는 별로여서 그래도 생각해보면 앙헬리뇨가 감독 바뀌고 왼쪽 자리에 고정되면서부터 잘했다라고 느껴서 그냥 앙헬리뇨를 뽑았어요. 네. 레인더스는 밀란은 안 좋았지만 잘해줬고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이적료 얘기 나오고 맨시티가 노리는 그런 선수가 된 거고 에데르송은 뭐 수년간 가장 네. 핵심적인 에너제틱한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선수. 맥토미니 시즌 뭐, MVP입니다. 예.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진짜 대박. 나폴리 우승하는데 맥토미니 없어서 우승 못했어 그냥. 진짜. MVP니까. 그냥 우승 못했어요. 선수의 이 선수가. 운명이 와 예. 이렇게 바뀝니다. 예. 오르솔리니는 볼로냐에서 어쨌든 주득점원으로 활약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오르솔리니를 쳐다도 하면 스팔레티노입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레테기 득점왕. 예. 키는 그게 있어요. 이 선수가 이제 결정력이 나오니까 거의 완전체 공격수가 됐어요. 사실 운동 능력은 말할 게 없었는데 네. 마지막 마무리가 좀 진짜 안 됐던 선수 아니에요? 진짜 이상했죠. 예. 유벤투스 시절이나 파리생제르맹 시절을 보면 저 왜 저렇게 슛을 저렇게 차지? 근데 그걸 잘하니까 교정이 되니까. 그냥 되게 대단한 공격수가 됐어요. 저게 참 신기하지. 원래 저렇게 소녀슛 때리고 이상하게 슈팅하면 저게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그걸 극복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간혹 있죠. 옛날에 네. 사실 비니, 비니시우스도 그랬죠. 살라, 그 다음에 뭐 덴벨레 다 왜 저래 이러던 선수들이 교정이 되는 거 보면 그래서 다인 누네즈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포기하지 못하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다윈 누네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이 있는데 이적료를 엄청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이거 불가능할 것 아마 같아요. 원금 회수를 좀 하고 싶은 워낙에 네. 센 이적료가 발생했던 선수니까. 근데 저는 다인 누네즈는 신버지가 또 다른 신버지가 조져놓으면 좀 잘할 것 같기도 하고 뛰어다니는 거 이런 건 잘하는 선수니까 모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예. 자, 그러면 오늘 레슬링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 네.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